문제집을 막 이렇게 푸는 연습만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때는 다뤄야 될 개념이 사실 많지 않아서요. 교과 문제집만 풀어가지고는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뭐 사고력 학원이든 교재가 됐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꾸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수학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2학년 때부터 사고력 수학을 하는 건 좋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4학년 이후 5학년, 6학년,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다뤄야 될 개념들이 많아지죠, 저학년보다는. 그리고 교과 심화학습을 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도 사고력 학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뭐 사고력을 따로 풀고 심화 교재를 따로 풀고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고 배우는 내용이 많아지면 심화학습을 통해서도 사고력이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저학년 때는 재미있는 사고력 교재 위주로 학습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학습량이 좀 많아지는 학년이 오면 그때는 심화 교재를 통해서 심화학습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심화 보면 심화 C 단계에 보통 사고력이 들어가 있어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학을 가지고 좀 놀아라. 그렇죠. 그쵸. 네, 맞아요. 놀아라네. 맞아요.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수를 가지고 놀아라거든요, 저는. 수를 자꾸 쪼개고 합성해보고 분해해보고 수를 갖고 노는 게 연산학습이고, 사고력 수학처럼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수를 가지고 좀 재미있게 놀아라. 이게 되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네. 여기에 책에 또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소개, 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사고력 교재도 또 정리해 주셨어요. 그쵸. 단계별로 이 핵심 키워드에 해당되는 교재가 필요하면 교재를 소개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가 좀 편하게 쉽게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단계부터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맞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 쉽게 제가 표로도 좀 정리를 해놨고, 거기서 우리 아이의 이제 수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면 어차피 입시라는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고, 교과 과정, 교과 수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사실 연산이든 사고력이든 수학 가지고 조금 충분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하다가 교과로 딱 왔을 때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 안에서도 뭔가 놓은 것 같지만 다 배울 것들은 다 배웠거든요. 네. 아까 수학 교과서가 개념서다라고 하셨는데, 그 개념을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역으로 어떤 과정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으로 그걸로 정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크게 확대하면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사고력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고 나중에 교과로 돌아왔을 때 한번 정리가 되는 그렇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과는 개념부터 시작하도 애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큰 로드맵이 그런 거네요. 자연스럽게 심화로 연결도 되고. 네. 그리고 요 책에 보니까 그 엄마들 또 고민인 게 뭐예요? 우리 아이 특목고 보내고 싶어. 자사고 보내고 싶어. 외대부고 보내고 싶어. 영재고 보내고 싶어. 이런 아이는 수학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아이들만의 코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쵸, 영재. 그쵸. 아, 여기에 보니까 네네네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야 네.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재고, 자사고, 그 아이들의 공부 과정을 또 싹 정리를 해주셔서 어느 단계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정리를.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여쭙고 싶은 게 그러니까 장인 어머님들이 이제 선행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장인 때는 영재고 커리로 움직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근데 그 선행은 이렇게 지금 영재고나 자사고처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일찍 목표를 정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행이 꼭 필요하고, 저도 선행을 좀 추천을 하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의 역량이 초등 시절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선행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봐야지 얘가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선행은 이걸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선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를 역량이 안 되는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서 생기는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되게 크기 때문에, 올바른 선행을 한다면 얼마든지 선행은 되게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목동에 계시죠 지금? 네. 그 아이 선행은 어떻게 하셨어요? 목동 지금 목동 어마어마한데 또 아이를 지금 고등학생. 또 큰 아이는 선행을 되게 했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 다 하는 영재고 커리로 사실 지나고 보니까 이제 더 기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어쨌든 수학 전문가로서 아이에게 어떤 로드맵을 짜주고 끌고 오긴 했지만 제가 그 시기를 돌아봤을 때 이거는 나도 엄마라는 입장 때문에 불필요하게 좀 시켰다. 이런 그랬어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어떤 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KMO 시킨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몇 학년 때? 그러니까 저희 했었어요? 5학년부터 했어요. 5학년부터? 그 시절에는 우리 아이가 되게 수학에 뭔가 재능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시켰는데 결국에 이 친구가 지금 뭐 영재고를 갈 게 아니었으니 KMO로 어떤 실적을 내서 사실은 써먹을 데도 없었고 근데 사실 그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애도 되게 시간도 많이 들고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거를 지금 고등 수학을 더 탄탄하게 돌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일반고, 영재고가 아니라 일반고 갈 네네. 아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될 아이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하고, 어떤 아이는 그, 어느 단계에서 좀 스탑도 할 줄 그쵸.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 얘기를 좀 네. 해주시면. 그러니까 정말 KMO까지 할 수준이 된다 하면 물론 너무 좋죠. 주변에서 남들 저렇게 다 한다는데 우리 애도 해야 되나라는 조바심이 사실은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냐면 사실 뭐 학군지는 좀 덜해요. 왜냐면 학원들이 너무 되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지방 강연을 간다거나 어머니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면은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원 지역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심화학습에 집중해서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반을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쵸. 왜냐하면 테스트를 거쳐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진도만 쭉 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쭉 진도 빼다가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심화 문제집 풀리면 잘 풀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요. 저는 거기서 가장 큰 손해가 우리 아이가 받는 거예요. 뭐가 무슨 손해냐면 심화학습을 할 기회를 뺏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 얘기도 여기 하셨어요. 네네. 아이들은 일단 편한 방법, 쉬운 방법을 한번 익히면 그 다음에 다시 어렵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심화교재를 집필을 할 때 우리가 문제집을 집필할 때요. 5학년 문제집이다. 그러면 5학년의 교육과정을 넘는 해설을 쓸 수가 없어요. 딱 그 학년에 맞춰서 거기까지 배운 교육과정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개념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네네네. 거죠. 풀이 과정 자체에서. 네네. 그러면 근데 문제들이 보면은 딱 봤을 때 이거 중학교 방정식 갖다 쓰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그 방법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5학년까지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낸 거예요. 그리고 애가 그 방법으로 오랜 시간 아니면 더 물론 비효율적일 수는 있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하지만 자기가 본인이 거기까지 배운 걸 가지고 끙끙대면서 풀으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동안 사고력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중학교 개념을 미리 배웠어. 쭉 배우고 돌아와서 5학년 심화 문제집을 풀었는데 잘 맞아. 잘 풀어. 쉽게 풀어. 이거는 이 친구는 심화학습을 한 게 아니죠. 되면서 사고하는 동안 생각의 힘을 키우는 그거를 위해서 심화학습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흔히들 말하는 최상위, 뭐 최고 수준 이런 뭐 올림피아드 이런 문제집의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집을 푸냐 이건 아니거든요. 심화를 더 추천하시는 거네요. 그쵸. 선행보다. 그쵸? 선행은 자연스럽게 된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되죠. 우리 아이의 역량이 따라오면. 지금 목동에서 이제 아이들을 또 가르치면서 교재도 집필하고 계시잖아요. 대시와 더불어서 이제 목동은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학군지인데 목동의 아이들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학군지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건 뭐 수학 과목만 다 별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학군지 아이들 뭐 목동뿐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학군지 공부 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지금 모여있는 지역의 친구들이 뭐가 가장 강점일까를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좀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공부는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인식이 다른 지역들 아이들보다는 좀 더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군지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대부분이 근데 그런 문화. 그런 문화에 좀 많다. 그런 아이들이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좀 돼 있어서 그 우리 흔히 하는 농담으로 학군지 애들은 날라리도 학원은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학군지의 가장 큰 장점은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다. 비학군지의 장점은 그냥 난 행복하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전에 어저께 겪었던 일인데 아이가 너무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다음날 학교도 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루 이틀만 할 게 아닌데 막 이렇게 새벽까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좀 충격받은 게 딸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근데 다른 애들 다 이렇게 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주는 압박이 있나 봐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주변 환경이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받는 그런 분위기상 느끼는 압박이 좀 있는 그러게 것 같아요. 나는 학군지가 좋은 학원도 좋은 학원이지만 이런 애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게 학군지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주변에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잠을 안 자는 것도 배워요. 그니까요. 내가 하라고 하는 네,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한 3일씩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거의.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안 자면 죽지 않았는데 문제는 다른 아이들 일주일간 안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안 죽었지. 일주일간 안 자면서 안 죽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자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를 컨트롤 시키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아 오늘 진짜 우리 장시간 너무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너무 쏙쏙 들어오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근데 되게 이쁘세요. 아, 옆 라인이 엄청 이쁘시네. 감사합니다. 네. 자, 17만 초등맘의 수학 멘토 네. 이상숙 네. 작가님. 근데 진짜 제가 뭐 책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오늘 말씀 또 들으니까 거의 우리 키워드 가지고 책 내용을 거의 읽어드린 거나 마찬가지. 책 안에 있잖아요. 어머니가 책을 이걸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면 사실은 내가 좀 정리가 되고 어떤 것들을 잘 알면 아이한테 조바심 안 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용도로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이 책을 주제로 북토크 같은 거 하고 나면 엄마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강의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한결 편해졌어요. 이런 맞아.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 최상위권의 그룹이 있는 학군지에서 모든 거를 겪고 그다음에 전국구의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 교재 이제 수학 교재 개발만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쌓아놨던 모든 노하우를 여기에 담아놨어요. 정선희 선생님도 또 한마디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이제 작가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저학년 때는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 그걸 놀이로써 그 다음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게 제가 원래 시켰던 제 자녀의 공부 방식이어서, 이 책은 사실은 어머님들이 아이들보다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맞아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아이들을 스포팅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 잘하시네. 아, 그래요? 갑자기? 그러면 초등수학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의 저자 네. 이상숙 저자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